반갑습니다.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시? 자, 오늘 10월 23일 수요일 장전 시장 및 뉴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제가 이제 매매 시나리오 공유, 그리고 뉴스 관련주, 그 다음에 주도주, 주도 섹터 이런 걸 체크하는 아침 방송입니다. 전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빠졌는데 올라온 거예요. 빠졌는데. 근데 이 빠지면서 지금 어떤 리스크가 올라오고 있냐면 미국채가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채가 상승을 한다는 건 뭐다? 안전자산으로서의 메이저 머니들이 좀 안전자산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고, 안전자산의 반대가 뭡니까? 리스크 자산이죠. 리스크 자산이 뭐다? 주식이다. 주식에서 신고가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신고가를 가는 게 아니라 뭐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적당하게 챙길 때는 챙기면서 가는 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에는 뭘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은 해지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코스닥이 완벽하게 밀려버렸습니다. 코스닥이 요거 5일평 완벽하게 밀렸기 때문에 요 같은 케이스는 전저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코스닥은 700까지는 열렸어요. 이게 열렸기 때문에 요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해지주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월 11일에 뭐가 말씀드렸습니까? 인버스가 땡긴다. 항상 제 블로그 글도 잘 보세요. 보면은 제목은 나스닥 박스권 상단인데, 내용을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인버스를 제가 차트를 첨부해 놓고, 코스피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가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전저점 이탈을 잡으면은 손익비가 나쁘지 않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글을 잘 보신 분들은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지속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겠죠. 밑에서 레버리지를 사거나, 지금은 아니면은 해지를 준비를 하거나. 아무튼 해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정답이에요. 시장 왜 이래 이렇게 시장 욕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발전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그게 이제 K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제가 어저께도 제가 비트코인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아주 어떻다? 돌파 이후 눌림이 아주 이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런 케이스는 우리가 눌림을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 요것도 눌림, 코인 하시는 분들 아니면 주식으로 대응하자면은 코인베이스 요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 요 차트를 제가 한번 넣어 드렸습니다.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달러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달러가 올라오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트럼프 수혜주가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강달러를 항상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달러도 살짝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 글이랑 아침 유튜브 방송이랑 같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블로그 글만 보면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같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시장을 특별히 좀 챙겨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가가 조금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상승을 했다라는 거, 요런 게 조금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에서 트럼프 미디어 요렇게 트럼프 관련주가 뭐 9% 이상 올랐다는 거, 요런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뭐 항상 베팅 사이트, 돈이 움직이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가 그런 메이저머니라고 하죠. 큰 돈을 움직이는 분들,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우리 같은 개미들한테는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관련주 지수 관심을 가지자, 이런 걸로 하려고 뉴스를 스크립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는 뭐냐면 미국 정보기관에서 이란, 러시아 얘네들이 미 대선 전후에 폭력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제가 중동 애들 네타냐후 이런 애들 누구랑 친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얘네들은 트럼프랑 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트럼프랑 친하면은 당연히 중동 이슈가 발발을 해버리면은 막판에 딱 트럼프 쪽으로 표가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번에 네타냐후가 그 바이든이랑 통화를 하기 전에 트럼프랑도 먼저 자기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러시아도 북한 파병하고 뭐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얘네들이 한두 번 이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은 러시아와 이란은 과거에도 미국 선거에 개입을 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몇 주간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은 러시아도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밀어주고 미국을 좀 혼란스럽게 하면서 뭐 요런 리스크를 조금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 전에 한번 변동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은 지속 조정을 언제 어디에서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그러한 자리에서 항상 고점에서 뭐다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같이 빠지는 거죠. 국장은 뭡니까? 국장은 뭐다? 나스닥 올라도 빠지고 나스닥 빠지면 더 빠집니다. 헤일이다, 헤일. 자, 그리고 월가 황제 다이먼 해리스 지지를 급 철회했다. 그리고 급 선회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좀 미국 대선에서는 그래도 킹메이커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 조금은 좀 내놓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으니까 한번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제가 사실 글로 적어야 되는데 아침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복부 때려버렸습니다. 트럼프 또는 해리스 한국 채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넣어놨어요.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시나리오에선 관세 정책은 성장 물가 재정에 중립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좋아. 근데 트럼프가 되면은 복불복이죠. 아무튼 복불복이 아니야.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 때는 누가 돼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국도 지금 재정 적자가 많습니다. 야, 국장 버리고 미장 가야지. 미장이 만만하지가 않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타이밍 놓쳤어요. 놓쳤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놓쳤으면. 아시겠죠? 놓쳤으면 나의 실력을 인정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맞지. 남들 미장 신고가 계속 가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미장 그냥 때려 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자, 아무튼 누가 되더라도 뭐 재정 적자는 되는데 뭐다? 확대 폭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크다. 그리고 대규모 국채 발행,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다? 신용 등급 강등 위험도 불거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그러한 분석을 누가 GIP에서 조금 모건 스탠리에서 조금 해놨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국제 유가 돌연 급등, 유가가 바닥에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바닥에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중동 이슈도 있지, 유가도 반등하고 있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다. 나스닥은 제가 봤을 때는 폼 랠리가 지속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이 계속 오른다. 미국 대선 기업 악재. 그리고 요거는 뭐 조금 지난 뉴스이긴 한데 지금 이제 헬스케어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고 실적은 어떻게 나온다? 실적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좋게 나옵니다.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 이제 얼마나 어떻게 좋게 나오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에이징랜드 이런 친구들이 뭐 올랐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손익비 좋은 자리지 않나 요 자리. 이게 아니 오를지 내릴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싸워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싸워 보냐 안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절할 수도 있지. 전저점 이탈 29 뭐 400 이탈 손절 잡으면은 위로는 10% 밑으로는 3%. 이거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손익비 싸움을 걸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밑에 눌리면서 한번 직장인분들도 손절 컷을 무조건 잡아놔야 안 잡아놔야 된다. 무조건 잡아놔야 됩니다. 무조건 손절 컷 잡고 싸워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에이징랜드 제가 이렇게 관련주는 뭡니까? 관련주는 많이 적어놨는데 종목을 내가 차트를 하나하나 다 보는 건 아니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JCN 시스템이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JCN 시스템 딱 하나만 블로그에 누림 관심 종목으로 잡아드렸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근데 뭐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는 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나는 바닥주를 좋아한다. 눌림을 좋아한다. 나는 돌파. 물론 차트 성향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뭐다 대장주는 JCN 시스템하고 코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어저께 JCN 시스템이랑 코콤이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손익비 싸움 차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손익비 싸움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 그 다음에 뭐 있다? 코콤도 있고 그 다음 5%가 어저께는 좀 올라오더라고요. 요 5%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돌파 관심 정보로 넣어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돌파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 시초가에 만약에 쭉 눌러줄 시간에 좀 빠졌더라고요. 눌러주면은 요 지지라인 4,9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매력이 있다 없다 좋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매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애들 또 한 번씩 챙기고 그리고 뭐 지금 방산 애들이 어저께 뭐 북한 파병 이슈도 있고 유가 관련주 오르고 있고 천연가스 살짝 오르고 그 다음에 곡물까지 오르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뭐 27% 상승하고 마감이지만 얘도 오늘 좀 빠지면은 뭐다 눌림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버렸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많죠. 뭐 스페코 한일 단조 뭐 빅텍 그다음에 뭐 휴니드 5% 퍼스텍 뭐 이런 애들 전체적으로 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방산 관련주는 해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고 뭐 GSE 그다음에 대명 에너지 이런 애들 천연가스 관련주기 때문에 러시아가 어떤 액션이 나오면은 천연가스 애들도 반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천연가스 말고 또 누가 반짝한다? 뭐 고려산업, 그다음에 미래생명자원, 곡물까지도 얘네들은 러시아가 액션을 하면은 중동 애들보다는 러시아 액션에서 움직이는 애들이고 중동 애들은 누구다? 뭐 흥구석유,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 그 다음에 한국 석유 이렇게 석유야들은 중동 애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뭐 손익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방산 쪽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아씨 나 물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도 이거보다는 안 물리겠다 싶었던 게 사실 방산이었어요. 방산. 아니 너무 아프게 물려가지고 막 채널 분들은 아실 텐데 씨뭐 너무 일찍 들어가가지고 야 나 호랑이한테 물려도 요거보다는 덜 물리겠다 싶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가 바로 방산 섹터였습니다. 아 진짜 깡 물려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뭐 북한을 예상한 건 아닌데 얻어 걸렸죠. 뭐 주식 하다 보면 얻어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언젠가는 저는 근데 반등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쪽 애들은 지금 시장 코스닥도 5일 이평을 완벽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해지 관련주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코데즈 컴파니 올라오더라고. 이 뭡니까? 얘 품절주죠.
아씨 너 차트를 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놨냐 코데즈 컴파인이. 코데즈 컴파인이랑 뭐 양지사 뭐 신라 섬유인데 신라 섬유랑 코데즈 컴파인 일단 차트가 좀 좋네요. 원래 코데즈가 3등주인데 요즘은 좀 1등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빠지면은 코데즈 쪽에서 우리가 트레이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지로 짤짤이로. 지금 5일평이 깨졌기 때문에 굉장히 손익비는 엄청 좋은 구간이죠. 요런 구간은. 근데 이제 호가가 얇아가지고 매매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돈 넣기도 쉽지 않고 그냥 소액으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드론 관련주도 말씀드렸죠. 파이버 프로 요런 상승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돌파다. 그래서 뭐 드론 관련주 그대로 넣어드렸고 이제 불통의 아이콘. 근데 이게 참 뭐 제가 변호하려고 변호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기 이제 와이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좀 나오니까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대통령인데 그 뭐가 문제야? 내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된 게 문제야. 이렇게 리스크가 많으면은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열이 받냐면은 원로원한테 열이 받아요. 원로원한테 아니 이거를 왜 그때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홍준표를 그렇게 열렬하게 또 지지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는 별로 지지자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그냥 근데 그냥 회의감이 드는 거죠. 뭐 인물에 대해서 그냥 정치 맞아 양당이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아이고 근데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뭐가 문제냐? 대통령이 된 게 나 문제다 싶어요. 대통령이 된 게. 왜냐면 리스크는 계속 있었잖아요. 도이치 있었고 뭐 있었고 줄리 있었고 뭐 있었고 참 이게 어떻게 퍼질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러한 선택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부 또는 원로들 아무튼 정치에 그냥 회의감이 좀 든다. 아유 그래서 뭐 참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 나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쁜 상황이 있는 거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 인생 모토기도 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세상에 나쁜 사람 없다. 나쁜 그러한 상황이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11월 야 이렇게 되면은 진짜 만약에 이재명이 여기에서 유죄 판결 나잖아요. 그럼 대선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진짜 지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한 인물이 지금 없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 그나마 대항마가 김동연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있고 그 뭐 김여사 라인 이런 거는 아이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승인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 에어 부산에 대한 향방도 충분히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남아있는 일정 관련주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좀 정독을 해보세요. 제목만 읽지 말고 한번 쭉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 이제 관련주가 뭐가 있냐면 아시아나 IDT 그 다음에 요 아시아나 IDT랑 에어 부산 사실 아시아나 항공도 있어요. 아시아나 항공 바닥에서 올라오고 대장주는 아시아나 IDT입니다. 그 다음에 에어 부산까지도 엮일 수 있고 지금 티웨이 항공이 뭐 경영 이슈로 올랐긴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뭐 잘하면은 저 다른 재료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테마주의 그런 특징인데 아마 티웨이 항공까지도 이 엮일 수 있다. 요거 그래서 한번 좀 잘 챙겨 봅시다. 이거는 요 아직 챙겨주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요런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경제 뉴스를 많이 읽어야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챙겨주는 거라 가지고 요거는 한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뭐 이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항공이 무거우니까 IDT랑 에어부산, 뭐 티웨이 항공, 뭐 진에어 뭐 요런 애들이 한번 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 블랙핑크 로제 관련주 YG 플러스, 모비데이즈, 뭐 지니뮤직 3개 정도 있는데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사실 2개만 봐도 돼. 와플이랑 모비데이즈. 개인적으로 와플 제가 어저께 아침에도 이거 시초가 밑으로 빠지면 내가 이거 단타로 본다 했잖아. 빠지면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이게 이 이상은 금지입니다. 5일선 올라올 때까지 요거는 그냥 기다리고 있고, 모비데이즈가 어저께 이제 좀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니 뮤직이 이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테마가 나오면 직장인들은 그냥 지니 뮤직까지 정도만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요거. 근데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와플 아니겠습니까? 와플. YG 이거 한 5일선 눌림까지 기다려 보시고, 내가 봤을 때는 눌러줘야 돼요. 이거 이렇게 계속 갈 수 없습니다. 어저께 참 양음량 패턴이라든가 양음음량 패턴으로 좀 가줬으면 굉장히 좋겠다 싶었는데, 뭐 세력형들이 뭐 올려버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눌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요 3개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실 크게 연결도 없고 그냥 바닥권에서 펌핑 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패스하고. 그리고 원전 관련주도 뭐 보성, 파워텍 요 친구들 차트를 아주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주 이쁘게. 원전 관련주, 보성, 파워텍, 한전 산업,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도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제가 여기 다 체크를 어저께도 해드렸기 때문에 우진 엔텍도 있고 BHI도 있고 한번 쭉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방사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겁니다. 사실 뭐 LIG 넥슨이나 S&T 다이나믹, 현대로테, 그다음에 풍산 요런 애들은 실적이에요. 실적.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테마죠. 근데 이 테마가 어저께 좀 방산 테마가 강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 시스템이랑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제노코, 풍산 이런 애들까지 다 올라오더라고. 아 그래서 뭔가 테마의 확장이 조금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조금 방산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요거는 뭐 연말, 그리고 뭐 트럼프 관련주 이제 말해 뭐합니까? 솔직히 이거 SY 스틸텍은 요거는 한번 후기랑 좀 인정이랑 이런 거 좀 그냥 매매를 우리가 싸워볼 만한 종목이나 자꾸 싸운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SY 스틸텍 제가 어저께 뭐라 말씀드렸냐면, 요거 SY 스틸텍이 오류가 발생했고 얘는 별일 없으면은 종가 고가 마감할 것이다 라고 어저께 채널방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가 고가를 시간 외에서 마감을 하더라고. 제가 그거를 이제 채널방에서 SY 스택은 분봉 상승 패턴이 종가 고가 마감 느낌이라 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외로 SY 스택이 넘어갔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 좀 볼만하고, 뭐 트럼프 이슈가 나오고 있고, 지금 어저께 뭐 어떤 게 이슈가 나왔냐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뭐 재건 대출 뭐 요런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있기 때문에 뭐 재건 쪽은 트럼프 관련주 계속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트럼프는 이제 너무 자주 말해가지고 좀 질리지만 트럼프 수혜주, 일신석재, 인디에프, SY스티텍, 현대해부다잉, 그다음에 건설기계, 데모, 전진건설로브, 큰엄마까지도 직장인분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은 좋다. 요거는 나중에 보자고. 요거는 아마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비트코인 관련주도 좋아요.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차트가 좋잖아요. 내가 위에 잡아놨죠. 비트코인 눌림 차트. 차트 자체가 거의 뭐 꿀자리 차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 또는 STO 관련주도 우리가 지속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고, 28일 정도에 STO 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쉽게는 안 됩니다. 이거 아마 내년에 될 거예요. 내년에 STO 쪽은 내년에 이제 계속 지금 좀 잘해가려고 계속 준비 중이지, 지금 당장 결과 나오는 테마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내년에 좀 어떻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 않을까. 일단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뭐 요런 가상 토큰 증권까지도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주 여전히 그 차트가 좋기 때문에 후발에서도 드론 후발주 있죠. 뭐 코코엄이라든가 뭐 요 파이버 프로도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고, 요 드론 관련주가 방산 쪽으로도 엮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속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JCN 시스템, 뭐 PC 디렉트, 코쿤 파이버 프로, 뭐 퍼스텍 이런 것도 있고, 오늘 보니까 국산 자폭 드론 연내 실전 배치 포탄처럼 비축한다. 자폭 드론 요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자극적으로. 그래가지고 하고, 뭐 금 관련주는 신고가, 요거는 이제 뭐 엘컴텍이랑 IT센 뭐 이런 애들이 잘하면은 해지 쪽으로 시장이 빠지면은 요 엘컴텍이 오를 수 있습니다. 엘컴텍이 요놈 요 친구 요거랑 뭐 있냐면 IT센 있어요. 이건 STO 관련주긴 한데, 사실 금 관련주는 원래 근본은 엘컴텍이에요. 얘가 만약에 뭐 양지사 가고 신라섬유 가고 코데즈 컴파니 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요 놈이 오를 가능성이 조금 있다. 엘컴텍 해지입니다. 해지. 그리고 뭐 위거비 관련주도 뭐 어느 정도 시간에 좀 떴기 때문에 늘 하던 체크하던 거죠. 그리고 CBDC 애들 어저께 이거는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내년 초니까 좀 천천히 보자고요. 요거는. 그리고 28일에 부산에서 열리는 뭐 STO 일정 요런 거 하고, 그다음에 해지 관련주 식량 곡물 뭐 미래생명 고려산업 그대로고, 요거 잘 보고 있죠. 여기 보면은 제가 전일에 뭐 상한가 갔던 종목이라든가 뭐 돌파하는 종목들, 그 다음에 눌린 관심 종목들 이렇게 딱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티웨이 항공유 살짝 들어있죠. 홀딩스네. 이런 것도 쭉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 방송은 이제 장중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